이 제품은 뉴질랜드에 있는 젤리쉬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크릴 스타터 킷을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안에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뜯어주니까 안에 보시면은 제가 젤리쉬 뉴질랜드라고 적혀 있고요. 보시면은 내용물은 해외 같은 경우는 샘플 킷을 많이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터 킷이라든지 샘플 킷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 그 큰 사이즈를 주문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주문을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주문을 해봤는데 요거는 제 커버되는 컬러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스튜디오 커버 원 핑크 해가지고 커버 핑크예요. 위에가 잘 안 보이는 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커버 핑크라고 되는 거는 안쪽에 이 연장하는 그 턱선이 안 보일 수 있는 커버 핑크 제품이고요. 요거는 28g 짜리인데 요것도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파일이에요. 요거는 파일 스펀지 버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한번 샘플 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내용물은 폼이랑 리퀴드랑 핑크, 화이트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50 벌써부터 냄새가 나오고 있어요. 네일 리퀴드 모노마라고도 하고 네일 리퀴드라고도 하거든요. 모노마랑 네일 리퀴드랑 같은 말이에요. 59ml 짜리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보시면 화이트 파우더 컬러는 클리어, 핑크,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용량은 7g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못 쓰거든요. 어차피 저는 샘플 키트를 구매한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주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써보고 컬러가 괜찮고 마음에 들면은 요 사이즈나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로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킨 거의 장점은 한국보다 많이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훨씬 싼 가격에 샀고요. 원래는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C&D 크리에이티브 네일에서 주문을 하면은 더 좋은데 커터킷 같은 경우는 솔드아웃 돼가지고 제품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스왈로브스키만 샀거든요. 그래서 스왈로브스키도 다음 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C&D 제품보다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가지고 뭐 따로 레지스터 할 필요 없이 들어가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했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폼지가 들어있어요. 하모니 폼지. 하모니 폼은 아마 20개인가 했던 것 같아요. 10개인가 20개 들어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폼지까지 들어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아트를 했었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다 잘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따로 오버레이를 두껍게 하지 않아가지고 요거 사이드가 깨져가지고 요거는 잘랐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살짝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거가 다 끝났고요. 영상에 댓글에서 이제 리프팅이나 이런 거 유지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편에는 아크릴 기초편으로 요 손가락에는 오버레이를 해줄 거고요. 요 손가락은 폼지 연장을 해줄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방법부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나중에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세요. 먼저 저는 건식 케어를 할 거고요. 알코올 이렇게 보시면 세니타이저 안티세틱을 먼저 뿌려주도록 할게요. 뿌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푸셔로 바로 밀어줄 거예요. 큐티클은 요 안쪽에서 위쪽으로 밀어서 가운데까지 밀어주시고 다시 왼쪽 사이드에서 올라가서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 힘을 빼서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꾹꾹 눌러주시면은 여기 손상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밀어서 가운데까지 가주시고 또 살살살살 밀어서 가운데까지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서 가운데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쓰지 않는 이유는 큐티클 안에 오일이 배어 있다가 흘러나오면서 이게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식 케어를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 같은 경우도 다시 살살살살 밀어서 가운데 부분에서 멈춰주시고 올려서 가운데 부분에서 멈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용 푸셔라서 잘 밀리지만 잘 안 밀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한 번 더 뿌려주시고 이렇게 살살 여러 번 해서 큐티클을 완벽하게 밀어주신 다음에 해주시면은 훨씬 더 유지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남은 큐티클이 남아있으면 사이에 갭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더 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큐티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거스러미 제거해 주신 다음에 유분기 제거를 잘 해주셔야 유지력이 오래가요. 그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리퍼로 큐티클을 정리해줬고요. 이제 우드 파일로 큐티클 라인에 있는 거스러미를 한 번 더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큐티클 너무 바짝 자르시고 나중에 파일링 아크릴 올리신 다음에 파일링 들어가시면 큐티클에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이제 안쪽을 너무 짧게 자르시지 말아주세요. 이 정도로만 제거를 해주셔도 다 거스러미가 제거가 되고 유지력도 꽤 오래 가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샵에서 제가 배우고 트레이닝 받았을 때는 샌딩을 조금 되게 세게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미 테일러라는 곳에서 트레이닝 받았을 때는 이 안쪽에 거친 부분으로 세로 스크래치를 내라고 하는데 정말 손톱이 상처가 엄청 심하게 나도록 빡빡 문질러가지고 여기를 허옇게 만들어 놓거든요. 좀 경악했던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다른 해외 샵 같은 경우는 네일베드를 엄청 손상을 많이 주고 스크래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가끔 그런 샵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계속 하다 보면 손톱이 많이 얇아져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우드 파일 새 거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하시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살살살살 큐티클 라인 안쪽에 남아있는 거스러미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 굳은 살 남아있을 때는 파일로 살짝 밀어주면 굳은 살까지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굳은 살까지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전처리까지 끝났고요. 속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게 이렇게 캡이 들어있네요. 닫아주시고 항상 꽉 닫아주셔야 돼요. 이 원핑크로 오버레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코핀 쉐입을 잡아놨었는데 이제 손님 시술을 하다 보면 쉐입이 계속 갈려요. 이렇게 잡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잘려서 지금 알 수 없는 쉐입이 다 나왔는데 이 사이드 부분을 살려서 해줄 거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 제 거 영상에서 보시면 오버레이에 대한 영상이 있지만 저는 따로 여기 부분에 다른 걸 해주지 않고 이 부서진 부분까지 도톰하게 오버레이를 해서 올려줄 거예요. 저번에 제가 폴리젤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거의 3개월 이상 제가 갈아내면서 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단단했었는데 폴리젤을 제거하고 나니까 얘가 엄청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 부분을 좀 단단하게 해주려고 할 거예요. 본드 한번 발라줬고요. 오버레이 해볼게요. 먼저 제가 볼 뜨는 방법 저번 영상에 제 영상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볼 만드는 방법 저 같은 경우 따로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뒷면에 찍고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제 리퀴드 자체로 볼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만드는 법은 제 영상 중에 폴리젤 아크릴 어떤 연장이 좋을까요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보시면은 큰 볼은 아니고 적당한 볼을 만들어 줄 건데요. 리퀴드를 살짝 해서 브러쉬를 짜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담가주고 톡톡톡톡 쳐주면 파우더가 다 사라졌죠. 그러면 이쪽 이 안쪽 부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이제 여름에는 이게 좀 빨리 굳어요. 그래가지고 터치를 빨리 해주셔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얘가 그래도 조금 천천히 굳는 편이라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해주기가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서 볼을 만들어서 예쁘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드까지 잘 눌러서 사이드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사이드 없어졌던 부분이 다 채워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다 채워줬고요. 그러면 한 번 더 볼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큐티클 라인 안쪽에 살짝 빼주신 다음에 안쪽을 살살 밀어 넣어서 연결. 이쪽 같은 경우도 큐티클 라인 안쪽은 얇게 해주시고 연결,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크릴 볼로 내려서 만들어줬어요. 아직은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옆에서 보면 이 안쪽이 살짝 패인 게 보이시죠? 이쪽은 한 번 더 조그맣게 볼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줄게요. 가서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살살 쓸어 올려주고요.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오버레이가 하나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이 색깔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칼라를 올리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할게요. 요번에는 폼지를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폼지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안쪽에 붙여주신 다음에 먼저 이 상태에서 한번 끼워 볼게요. 가운데가 맞게 해주셔야 되고요. 옆에 부분이 이쪽에 보면은 조금 안 맞죠? 살짝 이렇게 살짝 해서 모자란 부분, 채워지는 부분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안쪽만 조금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먼저 다 붙이지 마시고 이 상태를 해주시고, 평행을 중앙선을 맞춰주시고 양쪽 사이드를 최대한 끼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눌러서
밑에 부분을 먼저 맞춰 주시고요. 안쪽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 부분까지 밀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홈지 끼우기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일직선이 맞도록 잘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크리스탈 핑크 제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눌러주시고 볼은 중간 정도, 하나 둘 셋 하고 털어주시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딱 올려주시고 잠시 기다릴게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안쪽을 먼저 채워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볼이 올라갔고요. 이번에는 중간 볼 한번 올려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잠깐 기다리시면 기포가 사라질 거예요. 옆에 사이드 부분 와서 살짝 쓸어 내려주시고 이쪽 사이드 가서 이쪽 부분도 내려주시고 연결.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 안쪽 하나 둘 셋 카운트 세준 다음에 올려주고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해서 연결. 이쪽 같은 경우도 바로 밑으로 쓸어서 연결해 줄게요. 됐고요. 중간 부분에서 이쪽은 한 번 더 올려서 볼륨을 조금 더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끝부분에다가 살짝 올려 놓으시고요.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이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천천히 이쪽으로 올려서 높이를 맞춰주실게요. 위에서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서 빈 부분을 채워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연장이 끝났고요. 잠시 기다렸다가 핀칭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날 때는 마르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면 충분하게 드라이가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살짝 핀칭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그시 눌러서 안쪽을 눌러주시고 모양이 퍼져 보이지 않게 눌러주시고 안쪽을 잘라주신 다음에 그래서 띄어서 이렇게 보시면 두껍지 않게 연장이 잘 되었습니다.
요거는 옆 모양이고요. 이 안쪽도 두껍지 않게 연장이 잘 되었습니다. 파일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드 먼저 분리해 주시고 대략적인 쉐입을 먼저 잡아줄게요. 이렇게 쉐입을 먼저 잡아주시고 이쪽 하실 때는 약간 고운 면으로 해주시고, 저는 다시 코핀 쉐입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모아지게 파일링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인 쉐입이 나왔으면 이제 이렇게 표면도 파일링을 해줄게요. 파일을 굴려가면서 쓰시면은 훨씬 더 고르게 예쁘게 나와요.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파일링 해주실게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가 엄청 볼록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플랫한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엄청 볼록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만든 쉐입으로 잡아줄게요.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살살 파일링을 해주시면, 안쪽을 제가 이렇게 보시면 워낙 얇게 갈아놨기 때문에 파일링을 몇 번만 해줘도 여기가 너무 잘 갈려서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 파일링이 잘 되면은 유지력이 또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 대신 한 번 정도는 스쳐 지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경계 부분에 파일링이 한 번도 안 들어가면 그 부분이 또 리프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쉐입까지 다 잡아줬고요. 샌딩 한번 해줄게요. 아까 라운드로 되었던 쉐입이 이렇게 예쁘게 됐고요. 쉐입까지 끝났고 코핀 쉐입으로 오버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도 파일링 한번 해볼게요. 옆에 먼저 사이드 항상 조심해서 띄워주시고, 이쪽 사이드도 띄워주시고, 이 쉐입을, 대략적인 쉐입을 먼저 한번 잡아줄 거예요. 쉐입을 먼저 잡아볼게요. 쉐입 하실 때 이쪽 사이드 면을 너무 많이 가시면은 자연 네일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서 갈아주셔야 해요. 이거는 제가 아크릴이 조금 더 잘 올라가져서 파일링이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대략적인 쉐입이 이렇게 나왔으면 표면을 갈아줄게요. 표면 한번 갈아볼게요. 이렇게 파일링 하실 때 한쪽 방향으로 하시면 열감이 안 나겠죠. 근데 속도를 좀 높이고 싶으실 때는 아래 위로 해주시면서 갈면 됩니다. 연결. 그다음에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표면 맞춰줄게요. 수평을 맞춰줄게요. 안쪽을 조금 더 섬세하게 갈고 싶으시면은 로드 파일을 이용해서 갈아주시면 되고요.
클렌저로 한번 닦아줄게요. 이렇게 예쁘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폼지 연장이지만 두껍지 않고 얇게 연장이 잘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두껍지 않게 연장이 잘 되었습니다. 표면도 매끄럽게 잘 갈렸고요. 이렇게 두 개의 연장이 끝났고요. 탑젤 발라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발라주었고요. 이대로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연장이 끝났습니다. 이쪽은 원핑크여가지고 이 큐티클 라인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큐티클 라인이 클리어하게 보였는데 이제 완전 클리어 핑크 같은 느낌이라서 맑은 느낌의 연장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버레이 하는 방법과 연장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